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상방으로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한 6만 5천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좀 버블이 끼면은 한 7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10월 달 정도 되면은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찐 불장은 한 11월쯤? 10월 말에서 11월쯤에 1억을 좀 다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매도를 하는 건 어찌됐든 내년일 것 같거든요. 올해 매도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표정이 되게 밝죠? 지금 시각은 9월 19일 오후 10시 46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아까 제가 호필님이랑 줌 인터뷰 하는 동안에도 사실 가격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인터뷰 끝나면 방송을 하긴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켰습니다. 사실 저는 좀 큰 폭의 오름이 있어서 조정이 일단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르기만 하는 건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큰 폭의 상승이 있으면 조정은 좀 필연적입니다. 어떻게든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 새벽에 라이브 하고 파월 연설하고 한 번 더 올랐었죠. 네, 제가 한 새벽 4시까지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저는 뭐 잘 몰랐는데 좀 큰 폭으로 빠졌었네요. 그래서 59,600 정도? 네, 여기까지 빠졌다가 그리고 재차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차트를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는 아니구나. 차트를 딱 봤더니 62,000이 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이 올랐네 하면서 제가 좋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르고 나서 빠질 줄 알았어요. 근데 한번 좀 쉬었다가 다시 좀 가고 있네요. 제가 상승을 바라볼 때 상승 다이버전스를 제일 많이 보잖아요. 하락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락이 언제 올지 이거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항상 저는 다이버전스를 기준으로 그리고 RSI를 기준으로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시간봉이 짧은 거는 단기적인 움직임, 시간봉이 좀 긴 거, 뭐 1봉이나 4시간봉 뭐 이런 거는 중장기적인 움직임, 큰 추세의 변화 이런 걸 볼 때 주로 자주 보고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5분 봉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때 되게 높았죠. RSI가 높다는 얘기는 과매수 구간이란 뜻이거든요. 좀 과열돼 있다. 그럼 좀 식혀줄 필요가 있죠. 뭐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매수가 한 번 이렇게 세게 온 다음에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격을 한 번 더 경신해주면서 좀 식혀준 다음에 이 다음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15분 봉으로 봤을 때는 고점은 올라갔지만 RSI는 떨어졌죠. 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좀 가져오지 않을까. 뭐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사실 호필님하고 인터뷰할 때 요거 넘으면 알람이 울리게 알람 설정을 해놨었는데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이게 63,200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구나. 63,200 넘으면 사실 뭐 숏을 칠까도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근데 또 이때를 보면은 고점이 갱신이 됐잖아요. 하지만 RSI가 더 올라갔죠. 이 이야기는 투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갱신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 중입니다. 숏은 원래 저는 좀 잘 안 들어가요. 그렇다고 지금 매수 자리라고 보기에는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매수 자리라고 볼 수는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관망 중입니다. 저는 막 올랐을 때 숏 치는 거 이거는 잘 못하겠어요. 이러다가 손해본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락할 때 뭐 이렇게 하락하고 재차 하락할 때 더블 바텀이라고 하죠. 요때 매수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런 게 좀 자주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트레이딩 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그래요. 네, 제가 이런 자리 나올 때만 들어가거든요. 승률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3번 들어갔다 그러면 한 2번 정도는 수익을 보고요. 수익을 볼 때에는 한 20% 정도 수익을 봅니다. 보통.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손해를 보겠죠. 손해를 볼 때에는 대략 한 2% 정도 손해를 보거든요. 그럼 되게 손익비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번 수익 나는데 20%, 그리고 한 번 손해 나는데 2%.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만 해도 이 수익이 작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큰 욕심 부렸을 때가 있죠. 큰 욕심 부리다가 8월 5일 날, 네,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 있었을 때 있잖아요. 경기 침체 우려로 그때 49,000달러 찍었을 때 그때 좀 손절을 좀 크게 했어요. 네, 그 이후로는 원칙을 아예 이렇게 정했습니다. 손절 라인이 짧게 잡히지 않으면 트레이딩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잡히고 난 다음부터 좀 작게 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트레이딩에 너무 욕심내면 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수업료 크게 내고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여기는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갱신하고 어디까지 갈 것 같냐? 1시간 봉도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65,000에 좀 되게 집착하고 있거든요.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 그 지점인데 이 노란색 라인까지는 일단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솔직히 어저께 오늘 새벽에 갈 줄 알았어요. 65,000까지는. 근데 못 갔죠. 네, 이게 그렇게 먼 게 아닌데 투심이 많이 식어 있다는 거를 네, 다시 한번 네,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막 쉽게 불장이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장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래도 50bp 인하인데 금리 인하를 먹고 사는, 그러니까 유동성을 먹고 사는 비트코인인데 50bp 인하라는 이 어마어마한 카드, 연준에서 낼 수 있는 최고 카드이지 않습니까? 자이언트 컷 이런 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75bp 한 번에 낮출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엘리자베스 워런 뭐 상원의원이 얘기했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좀 가능성이 희박한 것 같고 50bp 인하라는 큰 카드를 던졌음에도 사실 61,000까지밖에 못 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여기였나? 요쯤이었구나. 네, 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왔다가 좀 빠지길래 요거밖에 못 오르고 빠지나 하면서 제가 새벽에 방송하면서 네, 이제는 관망할 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포지션 들어가서 여기서 정리했거든요. 저는 뭐 요 정도 수익이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요 정도가 한 20% 정도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트레이딩을 할 때 한 0.5비트에서 한 0.6비트 요 정도 금액으로 선물 투자를 해서 한 20% 정도 수익을 얻거든요. 그럼 한 0.1비트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면 되게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제 눈에는 여기가 너무 좋은 자리로 보였어요. 그래서 요때 우연히 눈 떠서 요때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지나 있어요. 요럴 때서 여기 좋았는데 대부분 그런데 그냥 뭐 개념치 않습니다. 뭐 그냥 신이 점지해 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네,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 들어와서 요쯤에 익절을 하고 또 빠졌죠. 솔직히 좀 빠질 줄 알았어요. 근데 반반이었어요. 올라가는 거 반, 밑으로 가는 거 반. 어느 쪽으로 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50bp 인하했으니까 투심이 살아나서 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좀 호재에 팔아라 있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익절하는 사람 때문에 빠질 수도 있고 반반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반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반반이긴 한데 만약에 크게 올랐다. 저는 기다리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기다리다 보면은 한 달 안에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 달 안에 분명히 65,000, 7만 이런 지점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7만에 아니 65,000에 여기 맞으면은 저항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빠질 것 같습니다. 크게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65,000 맞고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숏을 들어갈 생각도 있긴 해요. 네, 저 숏은 잘 안 잡는데 그리고 나서 근데 이건 좀 짧게 트레이딩 단타로 접근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재차 상승을 노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는 한 10월 초쯤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월 초 정도에는 그래도 7만 달러 부근을 두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7만 달러에서 저항이 엄청 세게 걸릴 거예요. 7만 달러가 저항이 세게 걸리는 자리인 거는 다들 아시죠? 네, 요때도 이렇게 맞고 떨어진 거 보셨을 거예요. 7만 달러가 되게 무시무시한 자리거든요. 7만 달러 또 도달하면은 크게 좀 빠지지 않을까. 크게 빠지면서 또 이렇게 RSI 지표가 좀 잘 나오면서 좀 좋은 자리 오면은 이때 또 트레이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숏 잡는 거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큰 폭으로 빠져서 이런 거는 정말 좋은 자리인데 하는 지점이 오면 트레이딩도 일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물 매수를 지금 현 시점에 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반인데 이미 상승장이 좀 진행이 많이 됐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반 이상은 진행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비트코인 투자해서 돈을 번 이유는 저는 이 금액대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2년 여름 때부터 매수 시작해서 23년 가을까지 제가 많이 샀거든요. 요때 매수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뭐 오르든 떨어지든 수익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몰빵해서 사면 어떠냐라고 물으시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뭐 지금 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때 산 거는 뭐 한 5개 산 거 같거든요. 그리고 뭐 이때 조금씩 추가해서 요때 산 거는 뭐 끼케야 한 2개 샀으려나요? 2-3개? 이 정도 샀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는 평단으로 하면 지금 좀 안정적인 상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몰빵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시면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도 없다. 0BTC 아예 없다 하시는 분은 지금 현 시점에라도 그냥 0.1BTC 정도는 사면 좋을 것 같아요. 0.1BTC.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40만 원 정도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지. 그러니까 내 돈이 뭐 1억이든 2억이든 10억이든 한 요 정도만 투자하시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부가 되거든요.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래도 한 840만 원 들어가 있으니까. 물론 이게 나중에 지금 뭐 한 8,400만 원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막 실제로 2억이 된다. 그럼 그때 더 살 걸 내가 왜 이거밖에 안 샀지? 라고 생각할 순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 샀으니까 이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 돈이 한 1억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팔고 싶어요. 뭐 한 1억 1,000만 원만 돼도 바로 팔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공부용이다 생각을 하시고 0.1비트만 사서 이번 장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25년 계속 가져가시고 26년도도 계속 가져가시고 한 29년까지 2029년까지 계속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데 하는 게 한 이쯤에 있을 거예요. 26년 말쯤에. 그때 지금 있는 돈을 이때에 넣으시면 요럴 때 매수하는 셈이잖아요. 이게 진짜 돈 버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나는 알트로 큰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저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저도 요쯤에 무너지는 코인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이더리움이 됐든 솔라나가 됐든 아니면 뭐 톤코인이 됐든 뭐 비트가 됐든 저는 이렇게 4개 코인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 많이 빠진 애들을 추가로 매수할 거예요. 비트코인은 뭐 기본 디폴트고 비트코인은 덜 빠져도 살 거예요. 네, 비트코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인이니까 비트코인은 덜 빠져도 살 거고 얘네 중에서 퍼센티지로 봤을 때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90%다 아니면
마이너스 95% 빠진다. 그러면 그 코인을 살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이 빠질 리가 있냐라고 지금은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90%가 빠지면 오히려 못 삽니다.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얘네들은 없어지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 이렇게 막 빠지면 좀 한 1억 정도 투자를 좀 해볼 생각이에요. 1억을 마련은 뭐 사업을 해서 버는 방법도 있고, 저 중국집도 시작했잖아요. 네, 사업을 해서 벌 수도 있고, 아니면 비트코인을 2025년에 뭐 한두 개 정도는 팔지 않을까요? 네, 그 돈으로 뭐 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때 돼봐서 결정을 할 생각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야 진짜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상승장이 한 50% 진행이 됐다. 이 부분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아니, 여러분 보세요. 한 2만 달러도 안 됐거든요. 15,000달러였습니다. 저점이. 요 정도 되던 게 지금 뭐 한 6만 3천 뭐 이렇게 갔잖아요. 벌써 한 4배 됐거든요. 4배가 된 상태이니까 좀 진행이 많이 됐다. 요걸 좀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잘해야, 정말 잘해야 한 1년? 상승장은 잘해야 한 1년 정도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물론 많이 오를 수 있죠. 지금 뭐 한 8,400만 원이니까 뭐 여기에서 2억이 간다고 치면 뭐 되게 좋은 자리일 수 있죠. 저는 지금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만약에 요때부터 시작했던 분은 별개예요. 네, 그분들은 그래도 나름 고인물이잖아요. 한 5년 정도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때 이하로 지난 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초보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보자.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방송 하다가 이때 비트코인 이야기 하면서 좀 입문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네,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돈 더 태우지 마세요. 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현금으로 갖고 계세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5년 내로는 오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현금을 오히려 불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진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심입니다. 네. 제가 지금 코인 사지 말고 오히려 많이 오르면 파세요 라고 말하는 게 뭐 제가 유튜브 하는데 무슨 그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일부는 비트코인 좀 더 살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제가 10개에 좀 집착했었거든요. 비트코인 10개 모으고 싶어서 10개에 좀 집착하고 있었는데, 이거 좀 내려놨어요. 그래서 2029년까지 10개 모으기로 마음을 좀 내려놨거든요. 뭐 한 1년에 한 개씩만 사도 충분히 10개 넘으니까, 저 이미 좀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그래, 뭐 다음에 크립토 윈터 지나고 나서 그때 싸지면 사면 되지 라고 좀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조급함이 하나도 없으니까 좀 냉정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비트코인 10개 이거 왜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예, 10개 모으고 싶더라고요. 뭐 제가 요즘에 특별히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 비트코인 10개 한번 모아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문득. 그래서 한 10개 정도는 모으고 싶다. 사실 제가 욕심이 있어서 2025년까지 10개 모아봐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내려놨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이 편해야 투자를 잘할 수 있으니까 29년까지 10개 모아야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요건 좀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2026년에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8,400만 원인데 25년에 제 생각에 한 2, 3억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6년에 큰 폭의 하락이 있으면 제 생각에 지금 가격 수준까지는 빠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많이 빠지면 한 5천만 원, 좀 덜 빠지면은 한 8, 9천만 원, 여기까진 빠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 2개가 있다. 2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 3억까지 올랐다고 치면 한 2억 5천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2개 팔면 5억이잖아요. 5천까지 혹시나 빠지면 10개 살 수 있죠. 네, 뭐 이거는 되게 아이디어란 케이스이긴 한데, 하여튼 2029년까지로 확장을 하면
지금 뭐 한 1억 6천만 원, 1억 7천만 원 그 정도 돈으로 10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일부 선물 투자도 좀 하니까, 선물 투자를 지금처럼 좀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하면, 아주 좋은 자리에서만 벌면 20% 정도 벌고, 손절하면은 한 2% 정도 손절하고, 요런 투자들을 한 달에 한 번, 한두 번 정도는 이런 기회가 오거든요. 한 세 번 하면 두 번 정도는 벌고, 한 번은 손해를 보는데, 이거 계속 이어나가면 2029년까지, 저는 추가로 돈을 안 들이고, 이렇게 선물 투자로, 불려갈 계획입니다. 이거 뭐, 계획이니까 어찌됐든 내가 여기에 추가로 돈을 안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더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되게 장기 프로젝트죠. 한 달에 한두 번 트레이더로서 트레이더라고 할 수 있나요? 어찌됐든 한 달에 한두 번 거래하는 사람으로서 2029년에 10개가 되면 이거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인증하는 거는 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2029년에 너무 먼 미래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좀 걱정돼서 만약에 2029년에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만약에 10억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내가 10개 있다라는 거는 100억 있다는 거를 세상에 공개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좀 그런 게 요즘 좀 세상이 흉흉해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는 계좌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제 방송 뭐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계좌를 토시 하나까지 다 공개를 했었는데 우려하는 댓글들이 점점 좀 많아지더라고요. 되게 타당성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계좌를 공개해서 저한테 이득될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냉정히 생각해봐서 계좌 공개는 하진 않겠는데 나는 사고 있다, 팔고 있다, 뭐 이 자리에서 들어갈 거다, 뭐 요런 거는 뭐 상관없잖아요. 내가 얼마큼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비트코인 수량 이야기하는 것도 점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되게 높아지면 내가 돈 자랑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뭐 좀 들더라고요. 저 되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어디에 얽히기 싫습니다. 네, 그래서 계좌 공개는 앞으로는 뭐 안 할 예정이에요. 계좌 공개 솔직히 뭐 저는 해도 상관없긴 한데 저희 가족들한테도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뭐 제 개인의 욕심 때문에 좀 그럴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계좌 공개는 뭐 한정된 계좌만 뭐 바이낸스 계좌라던가 뭐 한두 개 정도만 공개하던가 하고 나머지 계좌들은 좀 다 오픈 뭐 올 계좌 다 오픈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안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막 거짓말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뭐 제가 뭐 예전에는 공개 다 했잖아요. 네, 제가 샀습니다 하면 진짜 산 거고 팔았습니다 하면 판 거예요. 뭐 제가 이게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네, 거짓말은 저 평소에도 원래 거의 안 합니다. 뭐 제 기억나는 한도 내에서는 거짓말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저 거짓말 같은 거 진짜 안 합니다. 나스닥도 지금 현재 보면 가격이 되게 좀 많이 올랐죠. 네, 이제 18,000 다시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여기 저항선이 걸리기 딱 좋은 데죠. 18,000. 요걸 뚫어내면 비트코인은 같이 달려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65,000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것만 뚫어내면 제가 기대하는 부분이죠. 네, 사실은 저는 9월 19일 오전 3시 요때까지 오르고 네, 요때부터 빠지고 요 그림을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이때 65K 정도는 찍어줄 줄 알았는데 많이 안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갈렸죠. 25bp 인하할 것이냐, 한 50bp 인하할 것이냐. 저는 페드워치에서 50bp 인하로 급선회 했길래 이렇게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커뮤니티에 설문 보니까 대부분 25bp 인하를 생각하셨더라고요. 이게 한 60%, 제 채널에서요. 요게 한 40%, 요 정도 선택하셨는데 그냥 페드워치는 진짜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방송 제목으로 자주 쓰는 뭐 그런 제목인데 페드워치는 한 번도 틀린 적 없으니까 저는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그냥 요거는 그냥 선행지표다? 뭐 거기까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얘가 말해주는 걸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0bp를 인하했다는 게 지금 당장은 좀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왜 50bp나 인하했지? 25bp가 아니라 왜 뭐 이쪽으로 많이 쏠렸던 것 같아요. 50bp 인하한 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빠지기도 했죠. 발표 나고 나서 올랐다가 좀 빠지고 빠졌었잖아요. 비트코인도 59,000까지. 근데 하루 지나고 보니까 이거 50bp 인하한 거는 주식에도 그렇고 코인에도 그렇고 엄청난 호재잖아요. 그냥 팩트만 놓고 보자고요. 팩트만. 물론 호재에 팔아라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을 먹고 삽니다. 유동성을 키우는 두 가지가 있죠. 네, 뭐 경제 부양책들. 미국 대선에서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내년부터는 엄청난 부양책이 쏟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반사 효과로 비트코인이 당연히 오르게 되겠죠. 두 번째는 금리 인하입니다. 뭐 이거는 뭐 너무 확실하죠.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시중에 돈을 푼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돈 푸는 방식이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부터 시작됐죠. 네, 금리도 이제 피벗이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돈이 풀릴 게 거의 확실한데 이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 것도 아니에요. 우려 때문에 가격이 빠진다.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글쎄요. 이게 손익비라는 게 있잖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오를 가능성이 더 높은 자리라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하루 이틀 새에는 빠질 수도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른다고 보는 게 앞으로 뭐 6개월, 1년을 봤을 때는 오른다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좀 불안한 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쪽은 비트코인의 확실한 호재죠. 하지만 잠재 약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걱정하는 거죠. 경기 침체. 미국의 경기 침체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달러 표시 자산이니까 미국에 연동되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미국의 현물 ETF가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경기 침체가 오면 비트코인은 어쩔 수 없이 매다 꽂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엄청난 악재죠. 이거는 각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앞으로 6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개인적으로는 되게 낮게 보고 있어요. 한 10% 미만으로 저는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 올 수 있어요. 10%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올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각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두 번째가 더 우려스러운데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얘네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뱅크 오브 재팬 총재가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할 것이다. 되게 기분이 나빠요. 아니, 지네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금리 인하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그동안 안 하던 금리 인상을 왜 지금 하죠? 할 거면 22년에 하지 왜 지금 하죠? 좀 일본 안 되겠어요. 그죠? 네. 혹시 일본 분 계시면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이상한 거니까. 뱅크 오브 재팬 총재가 12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찝찝해요. 이거 금리 인상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은 별 얘기 없었죠? 원래 오늘 또 발표하는 날인데 일본 금리 발표 더 올리진 않았네요. 아무튼 일본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또 하게 되면은 그거는 정말 대단한 악재입니다. 요 두 가지 악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요런 악재가 있음을 알고 투자하는 것과 이런 거를 아예 배제하고 투자하는 거는 완전 다르니까 요런 두 가지 큰 악재가 있다. 이거 둘 다 뭐라도 일어나면은 비트코인의 충격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호재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호재들 일단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가장 큰 호재는 이거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마운트곡스 같은 요런 거래소 청산된 거 뭐 이런 거래 물량 있잖아요. 물량 부담. 요런 게 다 해소가 됐죠. 마운트곡스, 이거 망령이잖아요. 망령.
진짜 무시무시한 10년 동안 있었던 망령이 사라졌어요. 네. 이제 우리가 우려하던 일들이 다 끝났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운트 곡스가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돈이 넘어갔잖아요. 공이 넘어갔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이들이 일부 좀 매도를 한 게 아닌가.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제는 다 털어버렸습니다. 끝났어요. 끝난 악재입니다. 끝난 악재는 호재가 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가 기다리고 있죠. FTX. 이거는 진짜 엄청난 호재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뭐 몇십억 불에 해당하는, 수조 원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물량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그럼 마운트 곡스 상환되는 것처럼 또 한번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건 이미 다 겪었어요. 우리 2022년에 장 되게 안 좋았잖아요. 23년에도 오르려 그럼 떨어지고 오르려 그럼 떨어지고 그게 다 이놈들 때문이었거든요. FTX가 계속 팔았어요. 얘네들이 계속 팔아서 이미 예전에 가격을 다 떨어뜨려 놨습니다. 다 팔고 얘네들은 현금 상환이에요. 마운트 곡스랑 차이가 뭐냐면 마운트 곡스는 현물 상환이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로 현물로 받았잖아요. 코인으로. 얘네들은 캐시로 받습니다. 돈으로 받아요. 돈으로. 코인 투자자가 돈 생기면 코인 사겠죠. 특히나 올해 12월이잖아요. 올해 12월쯤 되면 그래도 비트코인이 최고점은 넘어 있지 않을까요? 1억 돌파하고 7만 3천은 넘어서 한 8만 9만 뭐 요 정도는 돼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분위기 좋을 때 돈 생기면 당연히 코인에 투자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요런 호재들이 앞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FTX 상환하는 게 빠르면 12월인데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년 1분기쯤 1, 2, 3월쯤 될 것 같은데 그때 좀 한 번 더 불을 지펴주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호재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 대선, 그러니까 트럼프냐, 뭐 해리스냐, 요즘에 뭐 제가 계속 뭐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 솔직히 저는 반반이고, 관심이 이제 지금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해리스가 돼도 제 갈 길 갈 것 같고, 트럼프가 돼도 제 갈 길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트럼프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팍 오를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팍 오르면 또 팍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된다고 꼭 호재도 아니고, 해리스가 된다고 악재라고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해리스가 딱히 암호화폐에 적대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립이에요, 중립. 암호화폐 이야기를 아예 안 꺼내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에 휘둘릴 일이 없거든요. 특별히 규제만 하지 않으면.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은 게리 겐슬러만 얘만 좀 해임해줬으면 하고 뭐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뭐 솔직히 게리 겐슬러 지가 겐세이 놀만한 게 이제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니, 게리 겐슬러가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좀 큰 일들 많이 했어요. 비트코인 ETF 승인시켰죠. 이더리움 ETF 승인시켰고, 그리고 리플 소송에서 졌고. 그러니까 얘네가 물론 적대적이긴 하지만 SEC에서 할 수 있는 코인의 좋은 것들은 각종 좋은 거는 솔직히 선물은 많이 안겨줬다. 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게리 겐슬러가 계속 그 자리에 있어도 저는 뭐 별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미국에 이제 정치 중립적으로 비트코인이 된 게 오히려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치적인 거는 정치적인 뭐 규제나 이런 거는 좀 자유로워졌지만 지금도 제가 나스닥 차트를 펼쳐놨잖아요. 나스닥에서는 솔직히 자유롭진 못합니다. 지금은 좀 미국의 나스닥을 비롯한 미국 증시 자금이 조금 많이 좌우를 하고 있어요. 좀 고무적인 건 어저께 순유출이 나타났거든요. 블랙락은 여전히 0표 클럽이었고 하지만 비트와이즈랑 뭐 아크에서 조금 팔았는데 뭐 늘 파는 GBTC도 좀 팔았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증시 자금이
오히려 빠져나갔는데 비트코인이 상승한다. 이건 뭐 되게 좋은 뉴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증시 자금에서 앞으로 자유롭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앞으로 미국 증시와 지금 다우지수 뭐 S&P 500 이런 건 지금 상당히 상태가 좋죠. S&P 500 지수인데 뭐 지금 사상 최대치를 뚫었어요. 보시면 원래도 높았었는데 더 높아졌죠. S&P 500은 지금 사상 최대치를 뭐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뭐 향후에 나중에 투자할 거는 저는 세 가지로 많이 좀 좁혀졌어요. 미국 주식에 지수에 투자할 거예요. 지수. 뭐 나스닥이나 뭐 SPY, QQQ 뭐 이런 주식 지수 ETF들 있죠. 네, 요런 데에 좀 투자를 할 생각이고 비트코인은 꾸준히 계속해서 투자를 할 거예요. 비트코인 플러스 아주 쬐끔 알트들. 알트는 좀 비중이 되게 낮습니다. 알트는 그렇게 많이 안 갖고 있어요. 앞으로도 알트를 이렇게 많이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전 비트코인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팔지 않아도 되는 자산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뭐 강남의 뭐 부동산들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뭐 용산까지 강남, 서초, 용산 요런데 부동산들 요런데 쪽으로 앞으로도 좀 투자를 해볼 생각이에요. 제가 미국 주식 쪽은 공부를 많이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수 위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개별 기업을 못 믿겠어요. 망할 수 있잖아요. 테슬라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론 머스크 죽으면 테슬라가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 투자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일론 머스크 인생에 베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죽어도 미국 주식의 지수는 가잖아요. 그 비트코인, 뭐 사토시가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강남 용산 부동산 뭐 이거 뭐 누가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래서 좀 어디에 휘둘리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자산이고 매도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자산이라서 얘네들 위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은 2029년까지 한 10개 정도 모을 생각인데 뭐 이거는 뭐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무리수 두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뭐 저는 요렇게 앞으로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쯤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전반전 끝이고 이제 후반전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틀렸다고 또 나중에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제가 느끼기에는 차트가 불플래그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깃발 모양이잖아요. 깃발 모양이고 다시 그럼 상승하거든요. 요만큼 정도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만큼 상승하면 대략 많이 오르면 한 14만에서 한 21만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 정도가 2억이고 요 정도가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2억에서 3억 정도 2025년 상반기쯤에 오르지 않을까. 근데 뭐 이거는 충분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해보는 가이드라인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뭐 사고 팔고는 그렇게 뭐 자주 하진 않아요. 일단 저는 좀 현물 매수는 이제는 좀 소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오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미 절대 가격이 좀 높아진 상태니까 8,400만 원이면 뭐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좀 남아있는 돈들까지 다 탈탈 털어서 비트코인을 많이 샀어요. 근데 제 자산 규모에서 이미 충분히 많이 샀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비트코인 더 사는 거는 좀 너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 같아서 뭐 더 사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 가격이 요 정도 범위에 들어오면은 오히려 분할 매도하면서 현금을 확보할 거예요. 그럼 현금으로 뭐 할 거냐?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을 생각입니다. 뭐 채권에 일부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현금이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현금이 있어야 비트코인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5천만 원이 됐을 때 비트코인을 살 수 있죠. 네, 돈이 있어야. 그리고 뭐 용산의 빌딩들, 강남의 빌딩들 지금도 가격이 너무너무 좋은데 경기 침체가 오면 걔네들 가격이
뭐 한 20%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가격 대비해서 20%만 빠지면 뭐 한 현금 한 10억만 있어도 한 100억짜리 빌딩 살 수 있거든요. 뭐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그러면 100억짜리 빌딩을 20억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하면 그건 진짜 큰 거잖아요. 그런 기회들을 노려볼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계획으로 앞으로 투자를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뭐 세상 일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웠지만 이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네, 항상 예측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대응이죠, 대응. 대응을 잘 하려면 경험을 잘 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뭐 여러분들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솔직히 정답은 저도 모르죠. 네, 저도 모르고 하지만 저는 항상 시나리오를 세웁니다. 제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그놈의 시나리오 뭐 이런 댓글들도 달리던데 네, 저는 뭐 그냥 늘 시나리오를 세웁니다. 그게 습관화돼 있고 사업을 할 때도 늘 시나리오를 세웁니다. 이렇게 되면 난 어떻게 할지 항상 미리미리 생각을 해두거든요. 그렇게 시나리오를 생각해두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거를 생각해보고 맞이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두드려 맞는 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실 때 시나리오를 미리미리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단기적으로 뭐 오를 것 같냐, 뭐 어디까지 갈 것 같냐 이게 가장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뭐 저는 항상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신뢰도는 네, 상당히 떨어집니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모든 자리에서 다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좀 상방으로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한 6만 5천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좀 버블이 끼면은 한 7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한두 달? 한 달 정도? 한 10월 달 정도 되면은 여기까지는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6만 5천까지 조정 없이 원사이드하게 쭉 올라갈 것이냐? 뭐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여기 어디쯤인가 한번 이렇게 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서 그러면 좀 이번 파동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좀 하락이 있다가 한 6만 달러 근처에는 다시 한번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만은 정말 끊임없이 다시 되돌아오는 자리거든요. 저항선, 지지선 둘 다 엄청나게 센 자리라서 여기쯤에서 지지를 다시 받고 다시 임펄스가 나오면서 7만 달러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1파, 2파, 1파, 2파, 3파, 4파, 5파 한 다음에 7만에서 저항이 아주 세게 오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찐 불장은 한 11월쯤? 10월 말에서 11월쯤에 1억을 좀 다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때는 1억 언저리에서 다시 좀 재시도를 하고 뭐 하여튼 1억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10월에는. 이건 어디까지나 뭐 제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뭐 10월 달에 어떻게 될지 11월에 어떻게 될지 솔직히 말해서 크게 관심은 없어요. 뭐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길 집중해서 보는 거지 10월 달에 얼마든 11월 달에 얼마든 왜냐면 저는 사지도 않을 거고 뭐 조금 살 수는 있지만 팔지도 않을 거거든요. 일단 뭐 매도는 안 할 것 같아요. 매도를 하는 건 어찌됐든 내년일 것 같거든요. 올해 매도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뭐 1월, 2월, 3월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올해는 안 팔 것 같아요. 내년에 판다면 내년에 좀 팔 것 같고 얼만큼 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팔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최소한 적어도 비트코인 3개는 갖고 갈 생각입니다. 지금은 뭐 이 3개 가질 생각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3개는 네, 최소한 3개는 10년 정도는 보유할 생각이에요. 20년 정도? 70대가 될 때까지 20년 정도는 보유할 생각입니다. 20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가 될까? 이것도 사실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20년 후에 제가 한 10개를 가져가면 20년 후에 만약에 한 개에 100억쯤 하게 되면 썰이지만 100억쯤 하게 되면 10개 있으면 1000억 부자 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만으로 1000억 부자가 되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지금 비트코인 2개 정도만 있어도 잘하면 10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2개 살 정도의 가격이면은 한 1억 7천 정도잖아요. 1억 7천으로 20년 후에 1000억 부자가 된다. 이거 좀 물론 소설일 수 있겠지만 되게 좀 환상적인 소설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좀 재밌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 여러모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관점, 중장기 관점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까지 얘기한 거랑 크게 다른 건 없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죠. 제 방송 듣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똑같은 이야기 듣고 멘탈에 위안 얻으려고 제 방송 듣는다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는 저도 사실 잘 모르고요. 제가 아는 거는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좋은 자리가 오면은 네, 저는 트레이딩을 한 번씩 하겠죠. 근데 저는 좀 반반일 때 그럴 때는 솔직히 잘 투자를 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15분 봉으로 봤을 때에는 이거는 하락 다이버전스 나왔죠. RSI 떨어지고 고점 갱신하고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지금 숏이구나 해서 숏 포지션 들어갈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하지만 저는 이럴 때는 잘 들어가지 않아요. 1시간 봉만 봐도 좀 되게 애매하거든요. 저는 1시간 봉을 더 많이 신뢰하는데 보시면은 고점은 갱신했죠. 하지만 RSI가 더 많이 높아졌죠. 이러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방을 보고 있긴 해요. 그렇다고 지금 롱을 들어가냐? 저는 상승 다이버전스 있을 때만 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반일 것 같은 때 요런 때에는 저는 투자하지 않아요. 관망을 합니다. 관망을. 제가 그래도 트레이딩을 한 4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아무데나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트레이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승률이 그래도 나름 괜찮고 돈을 버는 거예요. 관망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한 달에 한 25일 이상은 관망 중이거든요. 관망. 그냥 관망하면 되죠. 꼭 포지션 뭔가 들어가야 되고 롱이니 숏이니 해야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똔똔이거나 아니면 욕심부리다가 크게 잃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관망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진짜 좋은 자리만 들어가세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타점이라고 하죠. 진짜 좋은 타점만 잘 찾아서 들어가면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투자하시면 충분히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익절 원칙, 손절 원칙 잘 정해놓고 하시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주요 이슈도 있어서 새벽에 방송하고 저녁에 또 방송을 하게 됐는데 내일은 방송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일 고래동 공부 강의가 있는 날인데 고래동 공부 이야기 나온 김에 고래동 공부 홍보 한 번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이게 고래동 공부 이렇게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고래동 공부 강의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3개월 동안 한 12개 강의 정도? 5개구나. 5개, 5개, 5개. 3개월 동안 15개의 강의를 듣는데 16만 9천 원입니다. 강의 하나에 한 10,000원 정도 되는 거죠. 네, 대한민국 최저가 강의이고요. 그리고 차트 보는 법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3개월 동안 차트 이야기만 할 생각입니다. 기초부터 찬찬히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남이사님은 여러분들 요즘에 부동산 올라가니까 부동산 관심 많으시잖아요. 부동산이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 난이도 대비해서 수익이 가장 좋은 투자 자산인 것 같아요. 저도 부동산 공부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 부동산 유튜버잖아요, 원래. 부동산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고 남이사님이 최근에 또 강의를 해주셨는데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네, 남이사님 강의 들어보시면 진짜 완전 초강추입니다. 너무너무 좋거든요. 웅달님은 딱히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네, 너무너무 좋은 강의를 늘 해주시니까 사업과 투자 그리고 자기계발
투자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물 흐르듯이 웅달님 또 이렇게 화법이 너무 좋잖아요. 편안하게 뼈 때려드리는 그런 아주 좋은 강의 해주시니까 매달 강의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웅달님 그동안 되게 바쁘셨는데 고래동 공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웅달 대표님 강의는 고래동 공부에서만 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네, 좋은 강의 매달 들을 수 있으니까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 책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책 선정도 좋고, 우리가 책 읽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한 달에 한 권씩만 읽어도 네, 충분히 훌륭하게 자기 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빗소영 대표님이 한 달에 한 권씩 독서 모임, 아웃풋 독서 이끌어 주시니까 함께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스트도 한 분씩 이렇게 모시고 있거든요. 방 교수님, 미국의 교수님이시면서 로스쿨 종신 교수님이십니다. 미국의 교수님이시면서 미국 주식을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고 미국 주식 강의를 10월 달에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저도 방 교수님 유튜브 영상은 봤는데 강의는 네, 줌으로 실시간으로는 처음 만나 뵙게 되는데 기대가 네, 너무 많이 됩니다. 요즘에 방송만 틀면 공중파 방송에도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예, 김강석 교수님 연말이다 보니까 2025년에 이제 피벗 시대잖아요. 금리 인하하는 시대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큰 틀의 거시 경제적인 큰 틀의 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12월에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님이신데 강호동 대표님 12월 달에 고래동 공부 와서 사업과 건물주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도 요식업에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 중국집 하고 있겠죠. 요식업에도 관심이 되게 많고 그리고 건물에도 관심이 너무 많아서 또 한 번 기대되는 강의입니다. 작년 이맘때 때 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와 진짜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네, 역대급 강의여서 네, 제가 간곡히 다시 와달라고 부탁드려서 너무너무 바쁘신 분인데 불구하고 고래동 공부 와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모든 강의 다 합쳐서 16만 9천 원이요. 진짜 가성비 강의 맞지 않습니까?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꼭 수강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래동 공부 카페도 네, 되게 활성화가 잘 돼 있거든요. 여기서 1비트 모으기 인증하기 보시면 요즘에 어떻게 모으고 있는지 각자 자기의 지갑들을 이렇게 공개해 주시거든요. 9월 달에만 해도 지갑 공개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죠. 쿠산일님이신데, 와, 무려 3비트코인. 부자시죠. 네, 이렇게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코빗은 실현 손익도 나오네요. 네, 이미 실현 손익을 많이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3비트나 모으셨네요.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코인들도 다 올려주셨네요. 네, 비트코인 3개. 이거면 뭐 사실 노후 준비 정말 끝이죠. 지킬 수만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인절미암님, 와, 오늘 한 개 추매했어요. 정말 대단하시죠. 재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들이 고래동 공부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총 23개 모으셨다고 합니다. 23개면 대체 얼마입니까? 네, 가늠이 안 되는데 뭐 수십억 되겠죠. 23개를 네, 모으셨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분들도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또 추가로 푸른빛님이 추가로 매수하신 것 같아요. 비트코인 한 0.63개 모으셨네요. 0.1개 이상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근데 비트코인은 얼마에 사는지 보다 얼만큼 지킬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일 수 있지만 근데 투자라는 게 마이너스일 때 좀 계속해서 모아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심적으로 힘드실 수 있는데 오래 잘 지켜내기만 하면 큰 수익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잖아요. 네, 알트가 아니라 그리고 개별 주식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니까 그냥 올해만 가져가면은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뒤치기님 0.5비트 깔끔하게 모으셨네요.
그 이더리움도 한 10개 정도 이렇게 모으셨고, 이더리움은 지금 가격이 그래도 지금 평단 정도네요. 한 300 정도는 이제 뭐 올라와 있으니까. 솔라나 그래도 대부분 메이저 알트 위주로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와이프분 바이낸스 지갑에 0.62개 정도, 비트코인이 총 2.1개 있으시다고 합니다. 부자죠. 네, 2.1개 있으면 아주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루피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비트만 딱 맞추고 이제 그만 살려고 생각 중이시라고 합니다. 솔직히 매수 찬스가 너무 많았어요. 매수 찬스 정말 그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때 매수하실 분들 다 매수했으니까 이제는 좀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반감기 해에 4분기는 역사상 계속 좋았거든요.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진짜 길게 왔잖아요. 3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6개월 넘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7개월 될 텐데 오랫동안 잘 참았으니까 딱 3개월만 더 잘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월만 같이 더 이겨내 보기로 하죠. 4분기에도 안 오르면 비트코인 저도 그냥 신경 끄고 그냥 현생을 좀 살아야죠. 4분기에는 인간적으로 좀 오르지 않을까요? 네, 그게 저는 뭐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비트님은 또 사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까지 추정 매수할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다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이제 시드도 다 떨어져 가는데 언제까지 사야 되나, 뭐 다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더는 안 사는 쪽으로 좀 이제 마음을 잡고 있어요. 현금 있는 거 다 비트코인 샀더니 삶이 좀 퍽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딩은 좀 하더라도 현금은 이제 현금으로 좀 갖고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현금이 없으니까 삶이 너무 퍽퍽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그냥 현금으로 좀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적당히 그래도 되게 좋은 가격에 사셨네요. 7,500일 때 사셨으니까 지금 뭐 한 1,000만 원 올랐잖아요. 네, 와이프분하고 싸우셨다고 하는데 지금 거봐 오르잖아 뭐 이러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트코인 무서운 게 이러다 또 빠질 수 있죠. 네, 항상 빠질 수 있다는 건 생각하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투자해야 되는 게 비트코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함께 하면은 좀 덜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톡방 운영하면서 의사소통도 많이 하고 이렇게 같이 투자하고 고수분들 모시고 이야기 듣는 되게 좋은 커뮤니티니까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비트코인이 올라서 기분 좋은 밤인데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